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주도에 와서 렉서스의 신형 2세대 NX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새롭게 나온 NX로 가지고 과연 차박이 될지 오늘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한 시승기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바뀐 거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의 시승기로 촬영을 할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과연 이 렉서스 NX 2세대를 가지고 차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트렁크 공간을 확인을 하겠는데요, 트렁크 밑에 단을 보면 여기도 이제 꽤 쓸만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차박을 하려면 이 러기지 스크린을 빼서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쏙 들어가거든요. 일단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NX 350 하이브리드 모델, 350H 모델 중에 가장 높은 트림인데, 그 트림마다 좀 상이하긴 한데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가장 높은 트림이기 때문에 이 파워 폴딩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전동으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는데, 지금 1열 시트가 걸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느리긴 한데 어쨌든 폴딩을 지원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2열 시트까지 폴딩을 하게 되면 이제 꽤 평평한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평평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열 옆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받이의 각도가 꽤 많은 각도로 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울 때는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2열에서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접으셔도 되겠죠? 제가 한번 들어가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차박을 할 수 있을지. 일단 NX는 약간 쿠페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뭔가 바다를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앉아 있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트렁크 끝단에 발을 이렇게 맞추고 머리가 이렇게 허공에 뜨게 되죠. 그래서 별도의 이 연장하는 장비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열 등받이 각도가 꽤 많이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 전용으로 나오는 뭐 에어매트나 자축 매트가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여기에 뭔가 작업을 좀 해야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살펴보는 이 NX로 차박이 가능한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차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시승기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UX에 이어서 렉서스가 제주도에서 오랜만에 1박 2일 행사를 하는데, UX와 더불어서 2세대 NX 모델을 시승하러 나와 있습니다. 이 NX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2세대로 변화한 점인데,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사실 이렇게 전면부 디자인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은 편인데 후면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전면부는 이거 부분 변경 모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변화가 사실 딱히 없습니다. 뭐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많이 변화를 했지만, 어쨌든 렉서스의 그 디자인 철학인 스핀들 그릴하고 그 날카로운 헤드램프 그 디자인을 유지하다 보니까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그릴을 조금 더 정교하고 단정하게 가다듬은 게 좀 포인트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스핀들 그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터프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이번에 이 새롭게 바뀐 NX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렉서스의 디자인에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분들도 좀 마음에 들면서 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단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어 램프를 가로로 길게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후면에 렉서스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렉서스 레터링을 가운데 이렇게 쫙 붙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렉서스의 차량을 타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추가된 파워트레인이 있죠. 그죠. 브랜드 첫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 NX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점도 저는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왜 이 하이브리드의 명가였던 렉서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넣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동안 하이브리드 하면 렉서스, 도요타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있었는데, 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동안 도요타가 안 하고 있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추가됐지만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렉서스 모델 중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장착된 모델이 이
NX 2세대가 최초입니다. 이 차량에 장착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호빈 기자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엔진 배기량 자체는 기존과 동일한 2.5리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뭐 변속기 같은 경우엔 eCVT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배기량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네. 이 출력이 좀 많이 올랐어요. 출력이 얼마나 올랐죠? 구형은 199마력이었는데 네. 신형으로 오면서 242마력이 되었습니다. 오, 꽤 많이 올랐네요. 그럼 최대 토크도 혹시 변화가 있나요? 네, 최대 토크는 구형이 21.90kg 포스미터였는데 신형으로 오면서 24.7kg 포스미터로 3kg 포스미터가 올랐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출력이 오르면 연비는 또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2세대 NX는 연비도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죠? 구형은 리터당 12km를 갈 수 있었는데요. 네. 신형으로 오면서 리터당 14km를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풀체인지다 라고 할 만큼 이제 디자인도 바뀌고 파워트레인도 바뀌고, 무엇보다 이 차량 타고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이 실내 구성인 것 같아요. 사실 구형은 좀 이 실내 레이아웃이 좀 난해했거든요. 나는 했죠. 네,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뿔룩 튀어나오는 이 센터펫이야. 그리고 뭐 갑자기 뜬금없는 화장 거울을 여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터치가 안 되는 디스플레이를 이 패드를 통해서 움직여야 됐었는데, 그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니까요. 그 너무 조작이 귀찮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해야겠다. 하지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 신형 NX는 정말 이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 NX가 2022년에 나오는 차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그리고 또 U 플러스와 협업한 U 플러스 드라이브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뭐 진입 뮤직, 이런 날씨나 모바일 TV, 팟빵 같은 기능들을 차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TE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U 플러스와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 LTE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음성인식 기능도 있거든요. 네, 음성인식 기능이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오늘 날씨 알려줘. 현재 한림읍은 흐리고 기온은 25도입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도 많이 변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스티어링 휠의 뭐 느낌이나 뭐 재질 뭐 이런 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버튼들의 조작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스티어링 휠의 버튼이, 이게 저는 이 물리 버튼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물리로 하는데 터치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돌리면 막 버튼이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여기에 있는 버튼이 이제 운전자 주행 보조와 관련된 버튼,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계기판 디스플레이 조정 혹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보 표시를 바꿀 수 있는 버튼, 이쪽에 있는 버튼은 미디어와 관련된 버튼. 그래서 이게 조금은 처음 마주했을 때 저 좀 헤맸거든요. 익숙해지니까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는 진짜 렉서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혹은 조작 방식은 구닥다리다 라는 인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진짜 개가천선이라는 말을 여기서 써야지 딱 맞지 않을까. 그렇죠. 이 센터 쪽도 보면은 버튼이 없잖아요.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딱 5개 있거든요. 네. 앞유리 성해 방지, 네. 뒷유리 열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동 주차 기능, 어라운드 뷰 기능, 비상등 버튼 딱 이렇게 5개 있습니다. 네. 나머지 기능들은 다 이 디스플레이에 넣어버렸죠. 진짜 최신차의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주행 질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이 출력이 변화했지만 무게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이 무게가 줄어드는 거는 신형 플랫폼을 적용한 것 때문인데요. 네. 이번 2세대 NX는 바로 또 플랫폼을 바꿨습니다. 네. 보통 2세대로 가면은 그래도 뭐 플랫폼은 파워트레인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네. 플랫폼은 그대로 한 번 더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이 NX는 플랫폼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NX의 성격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운 안락한 느낌을 주는 패밀리 SUV,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세대로 변화한 이 NX의 느낌도 굉장히 안락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플래그 타입으로 달아놔서 여기 또 쪽창까지 바로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차량에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마크 레빈슨 오디오는 저는 항상 렉서스 오디오는 중간 이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 마크 레비슨 오디오는 전 트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상하게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NX350H 럭셔리 트림에만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차량 가지고 한 3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17.5예요. 그죠? 이 차의 공인 연비가 14km인데 지금 평균 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할배 운전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속도 맞춰서 그냥 신호 걸리면 신호 걸린 대로 가고 막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는 점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모델에 대한 아쉬움을 좀 지우긴 하는데, 그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나왔으니까 그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저희 옆에 지나가고 있는 모델이 450H 플러스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성능을 강조한 모델인 것 같아요. 제가 출력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까 이 차의 출력을 말씀드리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동안 렉서스의 하이브리드는 극한의 효율, 좀 성능은 그냥 그런 대로 좀 아쉬운 대로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력이 307마력입니다. 오, 렉서스에서는 F 모델 빼고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정도의 고성능이네요. 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배터리의 용량이 18.1kW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더 놀랐던 건,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이 한 10kW 중후반 정도의 용량이 되는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그러면 배터리로만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한 30km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차량의 배터리 주행거리가 56km나 됩니다. 이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56km 정도 되면은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G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정도는 돼야 50km대를 가는데, 그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 용량이 30kW가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이 차량 외관을 일단 보면서 문을 여는데 도어 레치가 좀 이상했어요. 그죠? 전자식이 들어갔죠. 네. 이 안에도 보면은 이것도 근데 좀 잡아당기는 모양인 것 같긴 하죠. 근데 이게 이 레치라는 기능으로 이번 2세대 NX에 처음 들어간 기능인데요. 살짝 한번 누르면은 문이 그냥 열립니다. 네, 이게 버튼이에요. 지금 뭐 차가 움직여서 안 되긴 하지만 이게 누르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 버튼을 눌러서 망가졌을 때 비상시에 차 막 굴러가지고 막 버튼 안 눌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수동으로 2번 당기면 문이 그냥 열리는, 그러니까 비상시를 대비한 기능까지도 챙겨뒀다. 이런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NX의 가격이 얼마죠? 네, NX 350H의 가격은 6,500만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타고 있는 럭셔리 트림의 가격은 7,440만원입니다.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940만 원이 나는데? 좀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런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깡통은 그냥 일반 썬루프가 들어가는데 상위 트림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디지털 룸밀러. 그죠? 디지털 룸미러 기능도 럭셔리 트림에만 들어가는 기능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450H 플러스의 가격은 얼마죠? 450H 플러스의 가격은 7,1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350H의 상위 등급보다도 좀 저렴하죠.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도 이렇게 가격 설정을 한 거 보면은 우리 PHEV도 좀 제대로 팔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1세대보다 확연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 1세대 구닥다리 인포테인먼트에 좀 지치셨던 분들, 나는 다 좋아, 렉서스의 파워트레인 효율 다 알겠어, 승차감 좋아, 다 이해하겠는데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때문에 난 못하겠어. 맞아요. 그 렉서스 감성을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다 깨버리는 게 그 인포테인먼트 였었잖아요. 그쵸. 근데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으면서 이제 렉서스도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도의 브랜드가 됐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NX의 상품성이 좋아졌다. 그렇다면 호빈 에디터는 이 NX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뒷좌석도 충분히 넉넉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충분히 태울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 가장들에게 편안한 SUV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내 주변에는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이 모델을 선택하시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실제로 타보지를 못해서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지만, 실제로 타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시승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 NX의 감성 그대로 품고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닥다리, 이제 이 이미지는 이제 옛말인 것 같아요.
신형 렉서스 모델들에서는 이제 최신차의 느낌을 듬뿍듬뿍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시승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고요. 네, 저는 유호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